네 박자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최영동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박자 종목 제가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들고 오셨습니다. 주가 역사를 보면은 2017년에는 남부러울 거 없이 상승을 했고 2018년에는 하지만 사드 여파, 2019년에는 왠지 모르게 연예계 각종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남모르게 고배를 또 마셔야 됐던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다를 거라고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JYP 엔터테인먼트 올해는 주가 레벨업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뭐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2019년도 한 해 참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참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이제 섹터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2020년도부터는 좀 가짜라는 의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물론 이제 IT 소부장이라는 정말 걸출한 섹터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좀 주변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뭐 면세점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이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사실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뭐 수혜를 좀 입는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연예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한한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엔터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 중에서 뭐 그런 대로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은 JYP 엔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이전에 최근 들어서는 YG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기대감들을 좀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탄탄한 라인업을 보유해주고 있는 JYP 엔터가 대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20년도 한 해에 주력 아티스트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JYP 엔터의 뭐 주력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트와이스에 대한 수익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특히 일본 콘서트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한 해에 한 40만 명 정도를 콘서트의 고객으로 좀 달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20년도에는 한 50만 명까지도 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콘서트를 이용을 한 그리고 뭐 음원에 대한 판매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력 아티스트 트와이스에 대한 매출 부분들은 꾸준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초반 팬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룹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치라는 그룹이 이제 새롭게 수익성 본격적으로 시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항상 JYP 엔터를 말씀드리면서 걸그룹은 뭐 그런 데로 이제 성공 가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보이그룹 쪽에서는 어떠한 그룹들을 선보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스트레이트 키즈라든지 데이식스라든지 글로벌 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좀 신규로 이제 라인업을 좀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보이그룹에 대한 콘서트 부분이라든지 음원 매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은 충분히 좀 돋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020년도에는 또 다른 이제 중국 쪽에서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C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니지 등 연내 글로벌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걸출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준의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주력 아티스트들이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신인 그룹들이 뒤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실적도 바닥 다지기를 마친 것 같은데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JYP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아직 4분기의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트와이스의 매출액 부분들이 가담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4분기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2019년도 전체 매출액을 좀 보게 되면 1,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40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가 한 23% 그리고 예상 4,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9년도가 한 28% 정도 그리고
2020년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한 1, 2% 정도의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2020년도는 새로운 도약 기간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과연 이제 볼륨을 키워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점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한 1,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 자체도 한 53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수익률은 충분히 좀 달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모멘텀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라인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한 단계씩 조금 더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상을 했던 영업이익과 예상을 했던 매출액 부분들을 좀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 부분들은 일단은 접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군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경우 투자 매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쓸어담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자, 굉장히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은 뭐 차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아마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검은색 라인이 보이실 텐데, 이 수급 부분들을 무슨 뭐 하루에 얼마 샀습니다, 뭐 기관이 얼마 샀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과연 이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 자체가 누가일 것인가, 그리고 이 종목을 바닥권에서 누가 매수를 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JYP에 대한 움직임들 차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2019년 4월 달에 34,000원을 기록한 시점에서 굉장히 좀 큰 급락세가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중력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불거졌던 이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방 부분들을 굉장히 좀 담당하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 들어서 2019년도 8월 달에 저점이 16,300원이었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끊임없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현재 지금 23,500원을 기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전이죠. 급락하기 이전에 수급 부분들까지 다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외국인들의 과연 평단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까? 지금 박스권이겠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진행되는 과정에서 24,000원과 21,000원대에 대한 박스권 구간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쌍끌이 매수,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매수를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시간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3개월, 4개월 또는 좀 길게 봤었을 때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거의 평단과 유사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 시장에 대한 주도적인 섹터 부분들, 주도적인 수급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펴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평단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급에 대한 강도 부분들은 향후 실적 부분들, 그리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향후 보여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매력적인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급의 키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최대 6개월 전부터 응축돼 있군요. 그렇다면 한번 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손절 가격까지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 전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 수급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차트 얘기들까지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정말 엔터주에 있어서는 정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이제 한 해가 아니었나, 분기가 아니었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2월달 말일 기점으로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동안에 답답하게 움직여줬었던 이러한 박스권 흐름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급락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은 전혀 주춤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60일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해드리는데, 올해 60일선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 자체가 2,000원대 쪽이라든지
신재생 라인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급이 아직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21선에서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배열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물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지금 보시다시피 5월달에 급락하기 이전에 한 단계 정도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 자체가 한 29,000원 정도거든요. 이 29,000원 자리 정도가 오게 되면은 진짜 그동안에 많이 몰려 있었던 물량 자체가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물대를 저항 라인으로 파악을 하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1차적인 목표치 자체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약간은 좀 중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약간 좀 높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하리라는 판단으로 29,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좀 기계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8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 16,000원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11월 달에 대한 저점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60일선은 처음으로 지지를 받았던 패턴이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12월 달에 대한 마찬가지로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리바운딩이 되는 자리들을 쭉 이어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기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손절 물량이 정말 급격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대응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손절 라인 자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하단 부분이겠죠. 22,000원대를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뛰어넘어서 29,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얘기해 주셨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가격 22,000원 세워두고 가겠습니다. 매박자가 딱 들어맞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MTNW 최용동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